이준호는 한국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다. 그가 떠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었던 어머니는 그를 버렸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이준호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어머니를 찾아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 가득했다. 복수는 그에게 있어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동안 쌓여온 상처와 고통의 결과였고, 그 고통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강렬한 욕구로 변했다. 그는 이번 여행을, 아니, 이번 복수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가 떠나기 전 그를 버린 어머니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왜 그를 버렸는지, 그 진실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복수로 이어가야 한다는 결심도 함께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이준호의 가슴은 불안하게 뛰었다. 인천국제공항의 도착장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서서 한국의 공기를 느꼈다. 30년 전 떠났던 그곳의 냄새는 낯설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자극했다. 나는 돌아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공항에서 나오자 쌀쌀한 봄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이 공기조차도 그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준호는 입양아로서 겪어온 고통을 스스로 이겨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성장했다. 미국에서 자란 이준호는 부모님이 아닌 양부모에게서 자랐다. 다른 입양아들과는 달리 그의 경우는 좀 특별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이해주던 그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특히 양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가정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10살 때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이준호는 집안에 흩어진 맥주병들과 양아버지의 분노에 찬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너 같은 아이는 처음부터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어. 양아버지는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부터 이준호는 차가운 시선과 모질게 다가오는 말을 견뎌야 했다. 그것은 입양아로서의 존재가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이었다. 양아버지의 폭력은 술에 취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멀쩡할 때도 이준호에게 손찌검을 서슴지 않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이준호에게 분노를 쏟았다. 그 분노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저 이준호가 잘못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향했다. 양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이준호를 보호하려 했지만 양아버지의 폭력 앞에서는 무력했다. 엄마, 왜 아빠는 나를 미워해요? 12살의 이준호가 물었을 때 양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녀도 대답할 수 없었다. 단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준호를 안아주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양아버지의 눈을 피해 몰래 해야 했다. 이준호는 어느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고통은 자신이 어릴 적 한국에서 어머니에게 버려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그를 세상에 두고 떠났다. 그 순간부터 이준호의 삶은 고통과 외로움의 연속이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이준호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학창 시절 그는 아시아계 학생으로서 인종차별도 경험했다. Go back to your country 라는 말은 그에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 이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증명하기 위해 매일같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는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그는 졸업 후 월스트리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시작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없던 어린 시절을 넘어서 미국에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뉴욕의 핵심 지역에 자리한 펜트하우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투자회사, 세계 각지의 부동산, 이 모든 것이 그의 성공을 상징했다. 그가 이루었던 모든 성공은 자신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준호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느꼈다. 밤마다 그를 찾아오는 악몽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상기시켰다. 그 악몽 속에서 그는 항상 어머니의 얼굴을 찾으려 했지만 그 얼굴은 항상 흐릿하게 사라졌다. 깨어나면 식은땀으로 뒤범벅이 된 그는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음을 알았다. 그 구멍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를 찾아 그녀가 버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었다. 왜 나를 버렸어? 이준호는 수없이 그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의문이었고 가장 아픈 상처였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직접 한국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찾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로, 그리고 만약 그 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녀가 그에게 준 상처만큼 돌려주기로. 한국으로 돌아온 이준호는 자신의 어머니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어머니의 행방을 찾았다. 몇 주간의 조사 끝에 그는 그녀의 이름과 정보를 통해 어머니가 서울 외곽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식당 이름은 정다운 밥상이었다. 탐정은 그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식당 앞에 서 있었다. 이준호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가슴이 조여왔다. 이게 나의 어머니인가? 그는 의아했다. 그가 상상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달랐다. 아마도 그가 떠난 이후로 좋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준호는 그 상상이 결국 큰 실망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에 도착한 이준호는 노트북을 열어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랐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고통을 되돌려줄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그의 마음은 요동쳤다. 어머니를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마음속으로 되묻고 있었다. 복수라는 감정은 그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불안감과 혼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미국에서의 첫날, 낯선 환경에 놓인 어린 아이의 두려움,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의 외로움, 양부모의 차가운 시선, 학교에서의 따돌림, 그 모든 기억이 그를 휩쓸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때문이다. 그는 이를 악물며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복수는 단순한 복수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겪어온 고통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를 마주한 후 그녀의 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상상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떨까? 아니면 그녀가 모든 것을 후회하며 자신을 용서할 준비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겪어온 아픔의 대가였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일찍 일어나 정다운 밥상으로 향했다. 그의 렌터카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지나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들어섰다. 그곳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주택가였다.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낡은 간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다운 밥상. 그 순간 이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잠시 식당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았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식당 문을 열었다. 이준호는 이제 서울에서 어머니를 찾을 준비가 되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를 반드시 되돌려주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했다. 서울에 도착한 이준호는 정다운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엇갈렸다. 그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왔다는 생각에 조금은 떨리기도 했고, 동시에 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컸다.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는 마음속으로 복수할 순간을 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를 만나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는 수없이 그 질문을 반복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주변 환경을 유심히 살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허름한 가게들, 모든 것이 그가 상상했던 어머니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보는 현실은 그것과는 달랐다. 식당이 위치한 동네는 서울의 부유한 지역과는 거리가 먼 소외된 곳이었다. 이준호는 식당 앞에 도착했다. 간판은 낡았고 유리창은 오래된 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 모습은 이준호의 예상보다 훨씬 초라했다. 그가 떠나기 전
어머니가 여전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망설였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왔지만 막상 어머니를 마주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들어가야 해. 그는 마음을 다잡고 식당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식당 안은 의외로 깨끗했지만 오래된 느낌이 물씬 풍겼다. 몇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중 2 테이블에는 손님이 앉아 있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은 잠시 이준호를 쳐다보았다가 다시 자신의 식사로 돌아갔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기름 냄새와 습기 가득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테이블은 단출했고 메뉴판은 아주 평범한 식당의 그것이었다. 이준호는 주방 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그 여자가 바로 어머니 박수정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앞치마에는 얼룩이 있었다. 주름진 손으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은 예전에 상상했던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이준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바로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고 과거에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몇 분 후 박수정이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묻는다. 주문하시겠어요? 그 순간 이준호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나이 든 여자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했다. 이준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눈가와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손, 그리고 지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혼란이 있었다. 박수정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을 받으며 일하는 모습이었다. 이준호는 일부러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하던데 제육볶음이 인기 많다고 들었어요. 박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자 이준호는 그 자리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그녀는 나를 모르겠나? 이준호는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떠올렸다. 그는 그동안 자주 어머니를 찾아올 날을 꿈꾸었다. 하지만 그 꿈은 현실로 다가오지 않자 그는 점점 더 강하게 복수할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는 나를 버린 사람이다. 나를 버리고 살아온 그 시간 동안 나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나. 이준호는 자꾸만 과거를 떠올렸다. 양부모의 집에서 그는 항상 이방인이었다. 학교에서도 그는 아시아 키드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친구들은 그의 외모를 놀렸다. 너는 어디에서 왔니? 내 진짜 부모님은 어디 있어? 그런 질문들은 이준호에게 상처였다.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학대와 외로움은 어머니가 떠난 후 더 강하게 그를 괴롭혔다. 양부모에게서 받은 학대와 친구들로부터의 괴롭힘은 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이준호는 종종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곳을 떠나게 만든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컸다. 그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쩌면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 그녀에게 한국어로 말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그녀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잠시 후 박수정이 제육볶음이 담긴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음식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이준호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고요하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젓가락을 들어 제육볶음을 집어 입에 넣었다. 그 맛은 예상대로 익숙한 양념의 맛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줬던 그 맛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내가 이 음식을 먹었던 때가 있었지.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를 줄이야.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다. 기억 속에서 5살 무렵의 이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방에 살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다.
특히 제육볶음은 이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준호야, 많이 먹어. 우리 준호 건강하게 자라야지. 어머니의 그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어머니는 지금과는 달랐다. 젊고 아름다웠으며 항상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가 왜 그를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정말 맛있네요. 이준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이어갔다. 오래된 식당인가요? 박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여기서 일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원래 다른 곳에서 일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곳으로 왔어요. 이준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박수정의 삶은 훨씬 더 비참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고 과거의 영광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정이요. 어떤 사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수정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손님께 지루한 이야기일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준호는 그 비밀을 알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천천히 식사를 계속하며 틈틈이 박수정을 관찰했다. 식당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 대부분 인근 주민들로 보였다. 그들은 박수정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 또한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은 이준호가 상상했던 냉혹한 어머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녀는 따뜻하고 친절해 보였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버릴 수 있지? 이준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이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에게 느낀 원망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복수의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가 나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준호는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식사를 마치고 이준호는 계산을 위해 박수정을 불렀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의도적으로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명함에는 이준호 CEO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고 적혀 있었다. 박수정은 영어로 쓰인 명함에 잠시 시선을 두었다가 다시 계산에 집중했다. 그녀는 이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마치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총 15,000원입니다. 박수정이 말했다. 이준호는 5만 원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거스름 돈 필요 없어요. 그가 말했다. 박수정은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 순간 이준호는 박수정의 손에 주목했다. 그녀의 오른손 검지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그 흉터는 어린 시절 이준호의 기억 속에 있는 것과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흉터를 바라보았다.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이준호가 물었다. 박수정은 자신의 손을 재빨리 숨기며 대답했다. 오래전 일이에요. 별것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준호는 그녀의 반응에 더욱 흥미를 느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요리하다가 손을 다친 날을 떠올렸다. 그날 어머니는 이준호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만들다가 손을 베었고 그 상처는 깊었다. 이준호는 그 기억을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 아들이 있으신가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수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어요. 그 말은 분명 거짓이었다. 이준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비밀과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내일도 올게요. 이준호가 말했다. 박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이준호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비밀을 파헤칠 것이고 결국에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녀의 표정을 똑똑히 보고 싶었다. 박수정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고 이준호는 잠시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끝은 거칠어졌고 그녀가 겪어온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준호는 그 모든 걸 알아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그 여자가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닐까. 이준호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그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식당을 나서는 이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처음 들어서며 품었던 강한 복수심은 이제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풍경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30년 전 그가 떠날 때와는 많이 달라진 도시였지만 여전히 그의 고향이었다. 호텔로 돌아온 이준호는 미니바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술을 마셨다. 오늘 만난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 지친 눈빛, 그리고 손에 있는 흉터. 그 모든 것이 이준호의 마음에 혼란을 가져왔다. 왜 그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준호는 중얼거렸다. 그가 상상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이것과는 달랐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그녀는 마치 삶에 지친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은 이준호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준호는 노트북을 열어 어머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고용한 탐정에게 연락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박수정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봐 주세요. 특히 30년 전 그녀가 아들을 입양 보낸 이유에 관해서요.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다. 그날 밤 이준호는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그는 다시 어린 아이였고 어머니와 함께 작은 방에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그는 편안하게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이준호를 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고 그 순간 이준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이준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쩌면 기억의 조각일지도 몰랐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명확한 것은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갑작스럽게 그녀를 떠나야 했던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다시 정다운 밥상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오픈 시간에 맞춰 일찍 도착했다. 식당은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고 이준호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식당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박수정이 쇼핑백을 든 채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다. 이준호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어제보다 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식당이 문을 열자 이준호는 카페를 나와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박수정은 그를 보자 살짝 놀란 듯했지만 곧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어제 먹었던 제육볶음이 맛있어서 다시 왔어요. 이준호가 대답했다. 박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이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은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지 고민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비밀에 다가가고 싶었다. 식사가 나오고 이준호는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느리게 식사를 하며 주변을 살폈다. 식당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손님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근처 회사의 직원들로 보였다. 박수정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했다. 이준호는 그녀가 잠시 쉬는 틈을 노려 말을 걸었다. 여기서 혼자 일하시나요? 그가 물었다. 박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혼자 하고 있어요. 가끔 주말에 아르바이트생이 오긴 하지만요.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다.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준호가 말했다. 박수정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이준호는 그 의미를 캐내고 싶었지만 너무 성급하게 질문하면 그녀가 경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접근하기로 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사업차 한국에 왔어요.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박수정은 잠시 그 이름에 놀란 듯했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이준호는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에 반응했다는 것은 그녀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혹시 제 이름이 익숙하신가요? 이준호가 물었다. 박수정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한국에서 흔한 이름이라서요.
그녀의 대답은 명백한 거짓이었고 이준호는 그것을 알아챘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대신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준호는 계산을 위해 박수정을 불렀다. 그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며 의도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진을 흘렸다. 그 사진은 어린 시절 이준호의 모습이었다. 박수정은 사진을 주우려 몸을 숙였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사진 속 아이를 보자마자 손을 떨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괜찮으세요? 이준호가 물었다. 박수정은 급하게 사진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잠시 머리가 아파서요. 그녀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다. 이준호는 그녀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궁금했다. 박수정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고 이준호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해서 그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도 알았다. 왜 그런 걸까? 그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졌다. 복수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식당을 나서는 이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호텔로 돌아가며 택시 안에서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내일은 직접적으로 그녀에게 말할 것이다. 더 이상 숨바꼭질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동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때는 복수를 실행에 옮길 것이다. 그날 저녁 이준호는 탐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탐정은 박수정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준호는 즉시 그를 호텔로 불렀다. 30분 후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이준호의 호텔 방에 도착했다. 찾으신 것이 있나요? 이준호가 물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펼쳤다. 박수정 씨의 과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아들을 입양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어요. 탐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계속해 주세요. 이준호가 말했다. 탐정은 파일에서 오래된 병원 기록을 꺼냈다. 당시 이준호 씨, 즉 당신은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당신이 살아남으려면 미국에서 고급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러나 박수정 씨는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싱글맘이었고 당신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건강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입양의 이유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입양 보냈다는 건가요? 그가 물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파일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다. 박수정 씨는 당신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신을 미국의 의료시설이 우수한 가정에 입양 보냈죠. 당신이 살 수 있도록요. 이준호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충격 속에서 탐정에게 물었다. 그럼 어머니는 왜 그동안 나를 찾지 않았나요?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녀는 당신이 잘 살고 있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입양 기관을 통해 당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태를 알아보았죠. 그러나 그녀는 결코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새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준호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가 품었던 복수심은 이제 혼란과 후회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미워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다. 이준호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탐정이 떠난 후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가 아닌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정다운 밥상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결심한 채로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어머니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것이다. 복수는 더 이상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단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식당은 아직 오픈 시간이 아니었지만 이준호는 일찍 도착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박수정은 이미 주방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강인함이 느껴졌다. 이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두드렸다. 박수정은 문을 열어주었다. 아직 영업시간이 아닌데요. 그녀가 말했다. 이준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 이준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박수정은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놀라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 당신은 준호가 아니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빛이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준호입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입양 보낸 아들입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왔어요.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박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이렇게 만날 줄이야. 넌 정말 잘 지냈니? 건강은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참아온 모성애가 가득했다. 이준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굳게 쌓아왔던 복수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하게 자랐고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어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돈과 성공을 쫓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았어요. 박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이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내가 널 떠나보낸 후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울었단다.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행복한지 그런 생각만 했어. 내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이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 그대로였다. 어머니, 저는 복수하러 왔어요.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박수정은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섰다. 복수.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다. 이준호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제 저는 단지 어머니와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박수정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다. 두려움은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내가 정말 그럴 수 있겠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준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이제 저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찍 온 손님이었다. 박수정은 눈물을 닦으며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이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머니는 변함없이 강인하구나.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오해했는지 깨달았다. 그날 저녁, 이준호는 박수정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박수정은 정다운 밥상에서 식사하자고 했다. 준호야, 나는 이런 곳이 더 편해. 내가 직접 음식을 해줄게. 식당이 문을 닫은 후 박수정은 이준호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 모두 이준호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들이었다. 이준호는 그 음식들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하며 이준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국에서의 어린 시절, 대학 생활, 그리고 사업가로 성공한 이야기까지. 박수정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 특히 이준호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았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후회와 슬픔이 보였다. 미안해. 준호야, 내가 그런 고통을 겪을 줄은 몰랐어. 박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호는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를 찾았으니까요. 이준호는 이제 어머니에게 중요한 제안을 할 준비가 되었다. 어머니,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할게요. 어머니가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박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준호야, 정말 고맙지만 나는 이곳에 남고 싶어. 여기는 내 고향이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야. 그리고 이 식당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이준호는 궁금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가 물었다. 박수정은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이 식당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일했던 곳이야. 당시 주인이셨던 할머니가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아플 때도 많이 도와주셨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 식당을 나에게 물려주셨어.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나의 추억과 감사함이 담긴 곳이야. 이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저도 한국에 자주 오겠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요. 다음 날, 이준호는 결심했다. 그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어머니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근처에 작은 아파트도 구입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어머니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몇 주 후, 이준호는 정다운 밥상을 새롭게 단장했다. 그는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식당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했다. 박수정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아들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여전히 식당의 주방을 책임졌고 이준호는 자주 식당을 방문하여 어머니의 요리를 맛보았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준호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 그렸던 그림이었다. 양부모의 집에서 겨우 가지고 나온 유일한 그림. 5살 때 그린 그 그림에는 이준호와 박수정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에요. 항상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서 간직했어요. 박수정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네, 어머니, 어떤 순간에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어요. 비록 오해로 인해 미워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그날 밤, 이준호와 박수정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30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갔다. 이준호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고 박수정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 돌아온 것에 감사했다. 몇 개월 후, 정다운 밥상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다. 박수정의 정성, 어린 요리와 이준호의 경영 능력이 만나 식당은 번창했다. 이준호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박수정도 미국을 방문하여 아들의 집에서 지내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이준호는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머니와의 소중한 시간을 즐겼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의 마음속 빈 공간은 점차 채워져 갔다. 어느 날, 이준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후회하시나요? 저를 입양 보낸 것을. 박수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때로는 후회했어. 내가 내 곁에 없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으니까. 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자라서 돌아온 것을 보니 그건 정말 옳은 결정이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이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어머니의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셔서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박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너는 이미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이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시간이에요. 과거는 다 정리했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박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비로소 가족으로서의 온기를 되찾았다. 그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은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식당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준호와 박수정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3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 오해와 상처가 이제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준호야, 외롭게 지냈지? 박수정이 문득 물었다.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어머니,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까요. 박수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도 어머니의 손을 강하게 잡았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30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식당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어머니와 아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의 복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만이 남았다. 앞으로 그들이 함께할 시간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다. 어머니, 이제 저희는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이준호가 말했다. 박수정은 눈물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그래, 준호야,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빗소리를 배경으로 어머니와 아들은 조용히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복수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여정으로 바뀌었다. 이준호와 박수정의 삶은 지금부터 진정으로 시작되는 것이다.